세트수라든가 횟수를 사실 정해놓고 하시는 것보다는 근신경기의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많은 횟수와 많은 반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세트수를 조금 적게 하시더라도 횟수를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홍노범입니다. 제가 운동 전에 먹고 있는 보충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3대500 앰버서더라 요새 계속 꾸준히 3대500 제품을 먹고 있거든요. 한 스푼을 타고, 이게 카페인이 300mg 정도 되거든요. 카페인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반 스쿱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고, 크레아틴이 가루 형태로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가루 형태가 일반적인데 알약 형태로도 나와 있어요. 1200mg이니까 두 개 먹으면 한 2400mg이고, 여기에는 두 개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두 개 먹고 있고, 요렇게 요즘 먹고 있습니다. 일단은 섭취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흔들지 않아도 잘 섞이나 봐요. 네, 잘 섞입니다. 빨리 녹고 잘 섞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자가 곱다는 얘기겠죠. 저는 시합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고 물을 조금 먹어가지고 뭔가 그 물 조금 먹으면 빨리 흡수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예 가루로 털어 넣으시는 분들처럼. 그 다음에 카페인이 들어간, 예를 들어서 뭐 음료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운동 전에 다 섭취하고 그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운동 중에 이제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 전에 드셔야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운동 중에는 수분 섭취를 하셔야 몸에 수분이 보유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영상은 무분할 루틴 운동이거든요.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내가 가슴 운동을 하는데 뭐 어깨나 삼두가 아픈 분들을 위한 근신경계 발달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무분할 루틴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 우리가 보통 앞쪽으로만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뒤쪽 근육이 많이 이제 신경계가 죽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반이라던가 이런 뒤쪽 근육이 많이 죽어 있어서 스트레칭 개념으로 뒤쪽 근육을 먼저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먼저 할 거고, 스티프 데드리프트나 카프레이즈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가지 다 하셔도 좋고요. 그거를 먼저 해가지고 햄스트링이 이제 스트레칭 되면 자연스럽게 힙이라던가 골반이라던가 이 허리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은 편안하게 뭐 넓게 쥐셔도 되고 어깨 넓이만큼 쥐셔도 되고, 발은 골반 너비의 보폭으로 쥐신 상태에서 발 힘점에서 살짝 안쪽으로 모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 내전근에 힘이 들어올 거예요. 그 상태에서 힙이 뒤로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의자 뒤에 앉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뒤로 쭉 늘어나시는데, 지금 이 상태는 바 기점으로 몸축이 뒤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허리에 부담이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려간 위치에서 누가 나를 앞으로 민다 생각하시고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 위치가 배꼽 위쯤 있는 거죠. 그 상태로 햄스트링이 늘어났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 주시고, 늘어났다가 일어나 주시고, 이런 형태로 운동을 하시면 허리에 부담이 조금 덜 하실 겁니다. 중량을 다는 운동의 개념보다는 스트레칭 개념의 운동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냥 빈 바로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뭐 프리웨이트로 하셔도 되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미스 머신을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프를 하시고 나서 또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은 게 이제 카프레이즈인데요. 카프레이즈를 꼭 하시면 하체 운동 하실 때도 안정성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스티프처럼 발 위치 동일하게 두시고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서 수축을 하시고, 천천히 무게축을 발 뒤꿈치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뒤꿈치가 닿을 듯 말 듯 내려왔다가 다시 수축하고 이런 형태의 운동이 종아리 운동이거든요. 이 종아리 운동도 꼭 해주셔야
하체 운동 하실 때 무릎, 뭐 발목에 부상이 많이 없이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스티프 운동을 하실 때 허리가 불편하시면 이제 케이블을 이용하셔서 하실 수 있는데요. 내 무릎 위치 정도에 놓으신 상태에서 그립은 상관없어요. 어느 걸 쓰셔도. 너무 가벼우면 내가 뒤로 이렇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체중 절반 정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대한 일단 먼저 뒤로 오신 상태에서 힘을 어느 정도 뺐을 때 버틸 수 있는지 먼저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버텨진다면 바에 기대서 내 몸이 뒤로 기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쏠려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서셨을 때 자연스럽게 엉덩이에 힘이 들어온다면 그대로 내 상체 무게중심은 앞쪽으로 쭉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엉덩이를 뒤로 쭉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열려있는 채로 그 암풀다운을 하는 형태로 늘어날 거고, 근데 이대로 버티기만 해도 그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느낌 드시거든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 팔로 당겨오는 게 아니라 내 체중으로 당겨오면서 일어나고, 동일하게 상체는 앞으로, 하체는 뒤로, 그대로 다시 일어나고, 그대로 다시 일어나고, 그대로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려갈 때 무릎이 다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구부려진 채로 내려가셔서 버텼다가 그대로 그 햄스트링이 늘어나지면 천천히 일어나시고, 천천히 일어나지고,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스트레칭을 먼저 하신 다음에 스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운동할 때는 이제 어깨, 하체 운동할 때는 내 골반 너비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스탠스를 맞췄을 때 내 골반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앞발만 돌리고 골반에서 무릎 따라 내려가고 그대로 뒤꿈치가 있는지, 가장 안정적인 스쿼트 스탠스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할 때 허리 아프신 분들은 완전히 힙을 조이셨다가 무릎이 구부려지고, 그대로 우리가 방금 햄스트링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근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으실 거란 말이죠.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꽉 조인 상태에서 내려가면서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면서 쭉 내려가시면 자연스럽게 풀스쿼트를 하실 수 있고, 천천히 내려가면서 엉덩이가 늘어나서 햄스트링이랑 늘어나서 골반이 돌아가는 걸 느끼고 그대로 일어난다. 스쿼트를 하시는 거는 몸에 열감을 내기 위함이라 고중량으로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빈바로 하셔도 되고, 횟수 위주의 운동을 하셔가지고 그냥 호흡이 좀 가빠지면서 어느 정도 몸에 열감이 나게끔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열감이 돌 거고 스트레칭이 다 돼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상체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상체 운동을 하실 때는 잘 안 쓰는 뒤쪽 다리를 먼저 운동한 것처럼 상체는 승모근, 그다음에 어깨가 좀 자연스럽게 회전이 될 수 있게끔 뭐 슈럭을 하던가 아니면 페이스풀 이런 운동을 먼저 해볼 거고요. 케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을 제일 밑으로 낮춘 다음에 그립은 약간 커브가 들어가 있는 바가 있으면 좋아요. 끌어당기신 상태에서 체중을 앞으로 실어서 덤벨로우 하는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손목을 살짝 꺾어주시는 거예요. 꺾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가 귀 뒤에서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끄집어 올리면 되거든요. 승모근이 밑으로 눌러지고 날개뼈가 눌러지고 어깨가 꾹 눌러졌을 때 광배근에 힘이 들어올 정도로 꾹 밑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 핀이 닿기 전까지 꾹 눌려서 버텨주시고 그대로 당겨오고 그대로 당겨오고 그대로 당겨오고. 네.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각도가 조금 중요하긴 하거든요. 내가 수직으로 당겨 올리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덤벨로우나 바벨로우 할 때처럼 사선으로 빠지실 수가 있어요. 사선으로 빠지시게 되면 당연히 뭐 등이 조여지니까 승모근 운동이 된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얘네는 최대한으로 수직으로 당겨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중량으로 무조건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횟수 위주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슈로그 운동을 하셨으면 조금 더 어깨 스트레칭을 하는 느낌으로 페이스풀을 해볼 건데요. 로프를 하셔도 되고요. 멀티그립이 있으시면 멀티그립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기대지지도 않고 앞으로 쏟아지지도 않을 정도의 무게를 세팅시켜 놓고 손목이 이렇게 꺾이시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겨 오시면 될 것 같고, 천천히 늘어나서 날개뼈가 따라왔으면 그대로 날개뼈 접어주면서 당겨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승모근이랑 어깨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안정화됐을 거라 상체 운동 하시기 전에 꼭 페이스풀이나 슈러그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스트레칭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원분들 지도할 때도 그렇고 더 운동할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근육 운동을 먼저 하고 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랩풀다운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랩풀다운에 만약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풀업으로 대체해서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풀업 같은 경우에는 뭐 중량은 뭐 편하신 중량으로 세팅을 하시고요. 광배근 타겟팅으로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 어깨 그립 정도 위치로 이제 그립을 잡으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립 길이는 똑같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최대한으로 넓게 잡고 내 체중으로 최대한 광배근이 쭉 늘어나게끔 눌러줍니다. 누른 상태에서 그립을 꽉 쥐시고 다리를 꽉 오므린다고 생각하시면서 꽉 잡아주시고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날개뼈가 회전하는 느낌 정도로 이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수축을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날개뼈에 회전이 들어갈 정도로만 내가 근신경계를 살리는 목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날개뼈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그냥 수축해서 아래로 찍어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팔꿈치가 등 옆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찍어 누르시면 됩니다. 뭔가 내가 한 6개, 8개 정도 했을 때 뭔가 지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굳이 막 넘어서 하실 필요 없고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다른 데로 힘이 넘어가려고 하면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광배근 살리는 운동을 했으면 롱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풀 하기 전에 운동한 지 조금 돼가지고 EAA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소다 맛을 요새 먹고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뽕따 아시죠? 뽕따 맛이 나거든요. 다양한 맛이 있고 또 EAA 뭐 신제품 맛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BCA나 EAA 드시는 분들은 운동 중에 좀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EAA는 이제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할 수 없는 보충제라 운동하실 때 아니면 운동 끝나고 나서 음료수가 드시고 싶을 때 대체해서 드시면 좋아요. 롱풀 같은 경우에는 발을 뭐 밑에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위에 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발이 다 들어오는 포지션에서 운동을 하고요. 발이 들어온 상태에서 내가 몸을 세우고 엉덩이가 살짝 뒤로 빠져 있게끔 운동을 하거든요. 엉덩이가 빠져 있어야 등이 쭉 늘어났을 때 늘어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엉덩이를 빼놓고 일단 최대한으로 팔 앞으로 쭉 뻗어요. 뻗어서 등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어깨를 눌렀다가 당겨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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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축감을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쭉 늘어났다가 어깨 누르고 당겨왔을 때 그 힘으로 살짝 누우시는 거거든요. 이걸 제가 분절로 보여드려서 그런데 한 번에 가면 그대로 누웠다가 따라갔다가 누웠다가 따라갔다가 누웠다가 따라갔다가, 상체는 서 있는 형태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등이 늘어나는 느낌으로 천천히 쭉 등이 늘어나면 당겨오고 당겨오고. 당길 때는 어디로 당겨야 돼요? 위치를? 내가 어디 등 운동을 할 거냐에 따라 조금 이 당겨와지는 타겟팅이 달라지는데, 배꼽 쪽으로 당겨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상부 등보다는 하부 등, 그러니까 광배근 쪽에 조금 더 타겟팅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배꼽 쪽으로 당겨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가슴 쪽으로 당겨오게 되면 조금 더 그 상부등 쪽, 승모근이라던가 대원근, 소원근 쪽의 운동이 많이 될 거거든요. 광배근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운동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배꼽 쪽으로 당겨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꼽 쪽으로 당겨와 있어도 어깨가 이렇게 회전이 돼버리면 등 근육이 위로 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근육군의 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회전되지 않게끔, 어깨가 만약에 회전이 되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면 당겨왔을 때 살짝 뒤로 누우시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앞으로 안 딸려가기 때문에 회전을 조금 무게축을 많이 이동하셔서 운동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 운동으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해볼 건데요. 바로 프레스 머신을 해볼 건데, 웬만하면 이게 등 패드랑 이 앉아있는 시트 사이에 엉덩이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높낮이가 다르더라도 저는 엉덩이를 넣은 상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립 같은 경우에는 가슴 운동을 할 때 아직 함도가 너무 많이 아프신 분들은 그립을 너무 좁게도 아니고 너무 넓게도 아니고 그냥 딱 이론적으로 어깨 넓이만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턱은 완전히 당긴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서 있다, 정면을 바라본다 정도의 느낌을 놓고 그대로 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엄지검지 힘을 꽉 말아주신 상태에서 나머지 그냥 말아주시라고 하거든요. 손바닥도 말아준 상태에서 이 여기 힘과 여기 힘을 크로스 시켜서 꽉 말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도 접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어깨 삼두가 많이 이제 부담 가거든요. 저는 등 운동을 먼저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라인업이 된 상태에서 무게를 얹었을 때 겨드랑이 쪽 가슴이 시작되는 부위에 무게가 얹어지고 그대로 프레스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완전히 쭉 짜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미셨다가 툭 쳐주고 툭 쳐주고 툭 쳐주고 툭 쳐주고 좀 익숙해지시면 몸이랑 같이 밀어내시고 밀어내시고 밀어내시는 방향으로, 가슴도 등이 최대한으로 펴져 있어야 가슴 수축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백대플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대플라이도 이게 그 가동 범위 세팅할 수 있는 게 사람마다 이제 다른데, 그러니까 어깨가 젖혀지게끔 하는 가동 범위보다는 팔을 옆으로 딱 폈을 때 정도의 가동 범위까지 세팅해 놓게끔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그립 높이도 이게 밑에서 잡아가지고 밑에서 끌어오는 운동을 어떻게 보면 완전 인클라인보다는 조금 위쪽 가슴 운동을 조금 더 하기 용이하고요. 어깨랑 비슷한 선상에서 그어오게 되면 플랫이나 인클라인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목적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면 되고, 당겨 오실 때 안쪽으로 손목 토크 넣어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늘어날 때 손목 세워주면 좀 가슴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넣어주고 넣어주고 넣어주고, 네, 이런 형태로 플라이를 하시면 그냥 플라이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가슴이 수축되고 늘어나고 하는 느낌을 좀 더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가슴 운동 2가지 정도 하면 되고, 이제 어깨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몸에 따라 다른데 거의 이제 90%가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운동도 뒤쪽 운동을 먼저 했던 것처럼 후면 어깨 운동을 먼저 하시게끔 해요. 그립도 그냥 편안하게 쥐시고요. 최대한 케이블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후면 어깨 근육이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와져갖고 가슴이 수축될 정도로 어깨를 앞으로 말아오세요. 나머지 몸은 다 서 있는 상태에서 어깨 근육만 최대한 누가 내 팔을 당기는 것처럼, 무게중심은 완전히 앞으로 붙고 누가 내 팔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늘려놓고 팔 살짝만 구부리시는 거예요. 구부리시고 3시 방향으로 밑으로 천천히 깔면서, 밑으로 누가 그냥 계속 내 팔을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서 펌핑감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느낌이 어색하시면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잡고 당기세요. 당기시고 천천히 이렇게 밑으로 긋는 거죠. 골프 스윙 연습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손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손목을 그냥 세워놓는 것보다는 살짝 5시 방향으로 손목이 이렇게 눌리게끔 셋업 시켜놓고, 이 상태에서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그대로 밑으로 깔면서 움직이면 이제 후면 어깨만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이제 묶어서 할 때는 저중량으로 이제 펌핑 운동을 하거든요. 후면 운동을 했으면 측면 운동을 할 건데, 측면 운동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손목이 바깥을 봐야겠죠. 바깥을 보신 상태에서 똑같이 3시 방향으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나눠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 손목을 안쪽으로 당겨놓고 그냥 케이블로 들어 올리면 이 여기 어깨랑 팔 경계선 라인이 운동되시는, 여기가 운동되시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조금 더 내가 강한 수축을 원한다. 그러면 안쪽으로 당겼던 그 손목을 올리면서 손목을 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운동을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깨가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손목을 안쪽으로 당겨놓고 하는 운동을 해서 여기에 어느 정도 펌핑감이 왔으면 그냥 손목만 세워놔도 조금 더 위쪽 측면 어깨 운동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측면 어깨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전면 어깨 운동은 엄지가 하늘을 보게끔 케이블로 하실 때 보통 이쪽으로 많이 보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중량을 실었을 때 허리 반동으로 운동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허리 반동 없이 중량을 낮추고 근신경계를 활성화하는 게 오늘의 운동 목적이기 때문에 케이블을 바라보고 편안하게 그립은 말아주신 상태에서 엄지가 하늘을 보게, 그 다음에 뭐 좀 느낌이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으면 여기 손 얹어 놓고 천천히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 떨어지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갔으면 천천히 근육이 이게 일자로 생긴 애들이기 때문에 일자로 늘어나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고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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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6시에서 12시로 끌어올리는 개념보다는 6시로 가서 최대한으로 늘어나는 느낌을 받았으면 12시에서 11시 사이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끄집어 올려주시면 조금 더 전면 어깨 운동을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덤벨로 숄더 프레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앉아서 하셔도 되고 서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요새 그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서서 하는 편이거든요. 좀 무게축을 잡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다리를 살짝 모아서 이런 벤치 같은 데에 몸에 무게축을 기대 놓고요. 덤벨을 일단 떠요. 살짝 뒤에 앉는다고 생각하시고 앉아서 엉덩이랑 햄스트링이 버텨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뻗어서 수축을 하시면 되는데 이 무게를 좀 낮춰볼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완전 삼각형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수축 이완을 하셔도 되고 하실 때 거울 잘 보셔야 될 게 내가 내려왔을 때 전면 어깨 근육이랑 가슴 근육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시면 그대로 돌려내고 이거는 이제 가운데로 모았을 때고 조금 이게 익숙해지셨으면 그대로 수직으로 미시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미시면 됩니다. 내 하지를 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대지 않고 그냥 내가 축을 버틸 수 있는 상태로 얘네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구부러져서 얘네가 내 그 덤벨 무게랑 이 움직여짐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셋업을 시켜놓고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펴내면서 밀었다가 무게를 받을 때는 구부러지고 밀었다가 구부러지고 이런 형태거든요. 앉아서 하실 때는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그냥 이대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받이를 기대는 게 아니에요. 초보자분들이 운동을 하셨을 때 보통 약간 이렇게 밀었다가 랩풀다운 형태로 프레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등 기대지 마시고 서서 수직으로 움직여지시게끔 저중량으로 연습하시고 복근 운동도 많이 하셔가지고 코어 힘이 어느 정도 단련이 되면 그때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등을 기대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수직으로 밀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어깨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량을 다루는 운동이 아니라 근신경계를 발달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횟수 위주의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운동이 잘 되는 부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이 잘 되는 부위는 세트 수를 3, 4세트 정도 하고 중량을 어느 정도 다루는 일반적인 뭐 12개 형태의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운동이 좀 잘 안 되고 뭔가 내가 이 근육을 잘 쓰고 있는 느낌이 조금 떨어지시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를 하시는데 횟수를 뭐 30개, 40개 이런 식으로 운동이 되는 느낌의 이제 횟수 위주로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2두 3두 운동 슈퍼세트로 할 거예요. 중량을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푸시다운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내 몸의 무게로 할 수 있는 벤치 딥스를 할 거거든요. 푸시다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암풀다운처럼 체중을 다 기대서 하는 편이고요. 근데 체중이랑 3두로 눌러서 수축하는 형태로 이제 3두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립 같은 경우에는 편하실 대로 잡으셔도 저는 상관없다 생각하거든요. 등을 접어요. 그 다음에 등을 접으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이렇게 딸려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 등을 접은 채로 어깨를 눌러요. 그 다음에 내 체중을 이 바에 실어 놓고 천천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얘도 저는 손목을 쓰면서 운동을 하는 편인데, 보통 이 그립이
돌아가게끔 세팅되어 있어요. 돌아가게끔 세팅해 놓은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축을 했을 때는 손목을 꺾어서 완전히 수축을 시켰다가 풀어서 삼두가 늘어나고 그대로 눌러주고 그냥 이제 손목을 세워놓고 그냥 이렇게 수축하는 것보다는 손목을 씀으로써 내가 수축 이완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삼두가 운동되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삼두 운동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벤치 딥스를 할 건데요. 그립의 넓이는 저는 어깨보다 조금 더 넓은 형태로 하거든요. 손바닥 쪽에 체중을 걸고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엉덩이가 살짝 뒤로 빠지는 형태로 해놓고요. 자연스럽게 등이 접히게끔 내려갔다가 밀어내실 때 수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각선 뒤쪽으로 만약에 어깨가 아프시면 요만큼만 내려가도 돼요. 내려가서 삼두에 체중이 다 실려있기 때문에 그 힘만 돌려주면 근육이 발달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슈퍼세트로 푸시다운이랑 벤치 딥스 엮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운동으로 이두 운동을 할 건데요. 멀티그립으로 한 번에 운동을 하시면 좋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멀티그립을 잡고 동일하게 체중을 케이블 쪽에 기대고 자연스럽게 등을 당겨 놓고요.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끔 세팅해 놓고 암컬 하듯이 당겨 올리고 수축했다가 늘어날 때 최대한 이두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신 다음에 수축하고 암컬을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 엄지가 하늘을 보게끔 세팅시켜 놓고 동일하게 접고 해머컬 형태로 하시는 거죠. 해머컬이랑 그 암컬의 차이점을 좀 놓고 하신다고 하면, 해머컬을 하실 때는 그립을 찢어내면서 모였다가 찢어내면서 하시면 되고, 암컬은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시게끔 운동하시면 조금 더 이두 운동이 되시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트 수라든가 횟수를 사실 정해놓고 하시는 것보다는 근신경기의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많은 횟수와 많은 반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세트 수를 조금 적게 하시더라도 횟수를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까지 무분할을 하는 게 좋아요? 보통 아예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2, 3개월 정도 놓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바빠서 짬내는 목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뭔가 일이 좀 한가해지면 또 다른 루틴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운동이 끝났으니까 보충제를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앵크 맛이 있고 되었대요. 코앵크가 들어오면 먹어볼 거고, 지금 제가 먹는 거는 밀크 카라멜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끝나고 빠른 식사가 가능하실 때는 WPI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운동하고 나서 식사가 좀 늦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카제인 프로틴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이 잘 흡수되려면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 게이너 한 스쿱에 한 밥 50g? 100g 정도 들어있어요. 게이너 한 스쿱, WPI 한 스쿱. 저는 요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거라던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